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개장 전에 CPI가 발표됐는데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와 관련해 할 이야기가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야 우리가 지난달에 이스라엘 사태도 충분히 있었고 유가에 대한 영향이 좀 미쳤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근원 CPI를 좀 잡았다는 게 조금 유의미한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오자마자 또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제 파월과 관련해서 이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인터뷰도 또 해왔던 만큼 물론 이제 7월 31일 이제 그런 이제 FOMC가 열리기 이전 뭐 일주일간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연준 이사들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물가에 대한 해석들이 결국에는 지금 4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어 왔고 최근에 관세들이 이제 유예되게 되면서 지금 데이터로는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7월이나 이제 8월 쪽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채권 금리도 10년물이 아까 4.39%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44%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오늘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좀 멘트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PI 관련된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에 앞서 개장 전에 JP 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블랙록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웰스파고는 이자 수입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오늘 대형 은행들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금융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EPS 대비해서 대략 한 5% 성장을 좀 점쳐 왔었고, 물론 이전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 이제 CEO도 여러 인터뷰를 해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향후에 그런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중립적인 좀 표현들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아까 김현세 특파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금융주가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먼저 PER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분분한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물론 아직까지는 내일도 이제 골드만삭스나 다른 금융주들이 좀 발표가 좀 있는 좀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이제 고평가 이제 볼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방 가능성은 조금 낮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의 이 중국 수출을 위한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젠슨 황이 중국 언론 매체에 미국이 H20의 대중 수출기를 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막상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마저도 이제 젠슨 황의 중국 입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물론 이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전체 중국 매출 비중 자체가 한 12에서 15% 이제 비중이긴 하지만은 애초에 4월 초에 젠슨 황 대표가 만약에 중국의 수출이 제한되게 되면 대략 55억 달러 정도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이전 실적 발표에서는 대략 한 40억 달러 정도에 대한 비용이 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게 풀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들을 더 확대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아까 13%라 얘기를 해왔지만은 결국 중국은 계속 꾸준히 바이트 댄스나 이제 딥시크나 여러 지금 그 큰 회사들이 하나둘씩 AI 모델들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국도 화웨이와 같은 이런 AI 칩 만드는 회사들이 나올 바에야 우리가 그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는 것이 충분히 낫다라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충분히 좀 설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이제 AMD 같은 경우도 3, 4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완전 좀 뒤바뀔 수 좀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MD도 오늘 뭐 오르긴 했지만 AMD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AMD는 결국에는 라이선스를 이제 인정을 받고 나게 되면은 이게 MI308 자체도 중국으로 또 재개될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흐름 좀 지속적으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H20에 대해서 수출 허용을 해주는 건데 H20 말고 좀 더 고급 칩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웰 등 이런 거는 좀 수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건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좀 쉽지는 좀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블랙웰 울트라 관련해서는 아직 초도 물량이나 이런 많은 물량들이 지금 계속 이제 물량들이 좀 밀려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그럭4나 아니면은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이런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중국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까지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미국 안에서도 공급을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길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전력과 또 AI 인프라 시장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7월 23일 날 뭐 발표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트럼프 후보가 이제 예전에 후보 시절에 이제 공략했던 이제 부분 중에 좀 하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뉴스케이파워가 이제 12% 이제 급등을 좀 해왔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영국이나 이제 특히 중부 쪽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제 뭐 체코나 SMR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AI 칩을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SMR 원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좀 보일 수 있다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파벳도 작년에 뭐 테라 에너지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만큼 결국에는 이게 한 7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수준이면 이게 대략 한 100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발표를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 이제 그 원전 관련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투자에 대한 흐름이 더 본격화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600억 달러 이상의 AI 캐펙스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메타나 여러 실제 발표에도 다시 연관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정책 발표가 그대로 이제 빅테크 업체 실적까지 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크립토 이슈는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AI 이슈가 크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주까지 이제 크립토 위크 이제 시즌 기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여러 이제 가상자산 법을 한 3개 정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하나가 좀 제일 중요한 게 17일입니다. 17일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새벽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니어스법 하원 통과 심의가 더 중요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서클도 이제 급등을 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통과 여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7월 18일 날 바로 대통령 서명까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어제 급등을 최근에 좀 해왔었고, 결국에는 최근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JP모건도 이와 관련된 신사업들을 확대되는 지금 구간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주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올 모멘텀은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위크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